자, 일단 교과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거, 요런 거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노트니까 요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OX 문제 있죠? 요거 있어야 되고. 왜? 여러분 심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남들은 받았는데, 내가 안 받았죠? 기분 더럽게 나빠요. 더럽게 나빠요. 남이 갖고 있는 건 다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자, 수업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가 이제 첫 시간이니까 또, 부동산 뭐예요? 제목이 부동산 뭐라고 써 있다고? 부동산 공시법령이라고 써 있습니다. 공시법령. 자, 이렇게 부동산 공시법령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왜 공인중개사 시험을 필요해서 왜 공시법령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냐? 여러분 공법 배우시죠? 그래요. 공법도 우리나라에 뭐예요? 우리나라의 단일법으로 공법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민법은 사법이고 우리가 뭐예요?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라든가 주택법이라든가 이런 걸 다 모아놓고 이걸 뭐라 그래 이거?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공법. 여러분이 배우는 이 등기법하고 지적법도 뭐예요? 이것도 공법이에요. 공법인데 딱 두 가지 뭐하고 부동산 등기법하고 이렇게 부동산 자 이렇게 부동산 등기법하고 자 그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 중에서 뭐예요? 땅에 관한 지역에 관한 법만 배우니까 자 그 제목을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자? 지적법령이다 이렇게 지적법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런 얘기죠 지금.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시법령은 공시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공시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뭘 만들고 등기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자 등기부라고 하는 건 뭐가 있고 이거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거 을구가 있습니다. 을구 그죠? 그럼 만약에 토지 등기부를 하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는 자 행정구역 그 땅의 행정구역 소재 충청도 서촌군 장항옥사님 땅 번호 지번 땅 번호 지번 그죠? 지번이 100이고 지목 자 그 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 학원에 앉아있는 이 바닥은 뭐예요? 이게 건물이 자 이 건물 밑에 있는 건 대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예요? 별을 심었다 그래서 답입니다. 답. 그래서 자 물배수가 용이한 곳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곳에서 벼연 미나리를 재배하는 건 뭐예요? 답입니다. 답. 측량 500입니다. 측량 면적에서 면적 500이에요. 그 만약에 면적은 가로하고 세로를 있죠? 세로를 모해서 거리를 측량해서 곱해서 면적이 500이라 산출합니다. 춘천 가니까 50대 후반 되신 분입니다. 자, 그 여자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뭐예요? 저는 이해를 못하면 도대체 암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잠깐 나오시라 그래서 이 칠판 앞에 여기 보고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삼각형의 면적이 이렇게 이해를 하냐고 이렇게 사각형이니까 여기 저 가로 세로잖아 지금 그 밑변 곱하기 높이 삼각형은 사각형의 반이죠. 그럼 사각형이 반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거 이해하고 외웠냐고 선생한테 조 맞으니까 외웠냐고 물어봤어요.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걸 이해하고 외웠냐고 그냥 맞으니까 외웠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한테 때려달라고 하는 얘기니까 조 맞으면 다 다른 거 저 남자분들은 이해가 되게 빨라요. 왜 군대 가면 뭐 이렇게 외울 게 되게 많아요. 막 갑자기 무슨 앉혀놓고 이거 못 외우면 죽는다 그러면 진짜 못 외우니까 막 패죠. 패니까 외우더라고. 그래서 자, 단기간에 이 시험은 장기간에 보는 거예요, 단기간에 보는 거예요. 단기간에 단기간.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다 동의서 써주고 만약에 올해 합격시켜 달라 그러면 제가 저기 끝에 몽둥이 들고 서 있다가 못 외우면 못 나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게 절실하고 본인이 절실하고 그래서 항상 저는 어린애들 20대 초반 이 친구들 오면 물어봐요. 본인 의지로 시험국으로 공부한 거 온 거냐? 아니면 엄마한테 용돈 받았고 엄마가 시켜서 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 의지로 온 사람은 공부를 해요. 근데 뭐예요? 엄마한테 용돈 받아온 사람은 해 안 해? 안 합니다. 그 절대 안 해요. 본인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본인 의지대로 온 거죠? 그래요. 그래 이제 꼭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답이고 면적 500이죠? 이런 토지 표시상 쓴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건물이라면 자, 이 건물이라면 예컨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건물이라면 자, 어디 광주광역시 서구 뭐예요? 쌍촌도 그 다음에 건물 항상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거죠? 건물 배경이 항상 땅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대지 지번을 써야 돼요. 땅 지번 쓰듯이 이 대지 지번 쓰는 거예요. 대니까 대지번이 111단이죠. 그래서 건물 구조가 철근 뭐예요? 철근 콘크리트조 있죠?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입니다. 왜? 이 3층을 지으려면 그냥 시멘트 벽돌로는 못 세웁니다.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철근이 있어야 돼요. 조족적으로 못 세요. 철근이 있어야 되죠?
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이게 바로 건물의 구조입니다. 그럼 건물의 종류를 써야 돼. 아파트면 아파트, 연립주택이면 연립주택, 다세대는 다세대, 단독주택은 뭐예요? 단독주택 씁니다. 이런 건물을 뭐라 쓴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물어보긴 물어봤죠, 지금. 물어봤죠. 어? 11월에 배우나? 3월달에 와서 듣나? 그게 똑같아요. 이렇게 결론은 같으니까 고민할 거 없다니.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막 옆 사람이 고개를 막 끄덕이죠? 좋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들면 돼요. 우리가 이걸 뭐라 얘기하냐면 근린시설이라고 얘기해요. 뭐라 얘기한다고? 이게 근린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그냥 상가건물 하는데 뭐라 얘기한다고? 근린시설 얘기입니다. 근린시설. 이게 건물의 종류예요.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이 건물의 뭐라고? 건물의 면적이다. 그죠? 그 다음에 갑구는 이 건물의 이 땅의 소유권자가 누구냐? 소유권 뭐라고? 보존등기. 여튼간에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는 걸 무슨 등기한다고? 보존등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래서 이 등기법은 뭐 만드는 법이에요, 이거? 등기부 만드는 법이다, 등기부. 그럼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자, 우리는 뭐예요? 구가 있으면 구청에서. 자, 그 다음에 구청이 없으면 어디에서? 시청 있죠, 시청. 시청에서 뭘 만들어서 땅 있는 사람한테 대장 만들어 놓고 그 대장 가지고 뭐예요? 매년 9월달에 뭘 걷어요? 재산세라는 세금을 걷어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이거? 대장을 만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갑이, 자, 바다 매립해서 뭐가 생기면, 땅이 생기면, 자, 이 땅에 대해서 세금 걷으려면 뭘 만들어야 돼, 이거? 대장을 만듭니다. 그러면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것을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는 걸 뭐라고 표현하지만, 보존등기라고 표현하지만, 최초로 뭐예요? 이렇게 대장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뭐예요? 시청에서 하는 업무는 등록 업무예요. 뭐 한다고? 등록시킨다. 등록 업무예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을 뭐예요? 우리는 어디 가서 해요? 시청 가서 합니다. 시청. 구청 가서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한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신규 등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자, 이 땅이 어딨냐면 충청도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지번이 100이라 그랬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500이고 소유권자. 자, 우리가 소유권은 이 땅을 뭐예요? 최초로 바다를 매립해서 이 땅을 소유하게 되죠? 그 땅 주인을 우리가 뭐라 한다? 소유권이라 하고 이 소유권의 더 큰 개념은 뭐라고? 물권이다. 물권이라는 건 만물물자. 물건 있죠? 물건. 물건을 뭐예요? 물건을 사람이 지배하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뭐라 표현하고? 물건이라고. 물건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 소유권이다. 이 소유권은 갑이 바다 매립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원시취득이라. 원시취득. 그러면 승계취득이라는 것은 뭐예요? 승계 받았다는 얘기죠? 이 승계취득을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예요? 포괄승계. 그래서 이 포괄승계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가진 거 다 받는 거, 승계하는 거. 이거 우리가 뭐라 한다는 게 상속이라 얘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갑하고 오라고 뭐예요? 자, 특정된 부동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특정된 부동산을 뭐예요? 자, 승계받는 거죠? 그래서 매매해서 승계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특정된 걸 승계받는다. 특정, 승계, 매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어느 부동산에서 이 소유권은 자기가 만드는 자기 부동산을 뭐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우리가 이걸 권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어떤 권리, 권능, 뭐 임차 같은 권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구별하지 못해도 돼. 그걸 구별하지 못해도 뭐예요? 합격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거의.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한테 권리가 뭐고 권원이 뭐고 권능이 뭐냐고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거 지금. 하여튼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이해해 주자면 하고 갑이 이 세 가지를 다 을한테 넘겼다. 이게 바로 무슨 등기하는 거 이거? 소유권을 넘긴 거예요. 자,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고? 이전 등기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갑이 자기가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 요 두 가지만 넘겼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용익물권이에요. 자, 뭐라고 이걸? 용익물권이라 해요. 용익물권.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걸 넘겨주고 자, 뭐만 받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본인이 수익할 것을 누구한테? 을한테 빌려주고 을한테 뭘 받는 거예요, 이거? 그 사용료 지료받는다. 지상권인데 지료받는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무엇을 이 처분을 뭐예요? 처분을 누구한테? 을한테 넘겨주면 이게 바로 뭐예요? 담보물권. 대표적인 게 뭐라고? 저당권이다. 이제 그런 얘기 저당권. 그러면 자, 지금 뭐예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면 뭐 하면 돼? 이거 경매 들어가죠? 경매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락인이 뭐예요? 경락인이 경락받으면 자, 이 부동산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처분된다. 그래서 이 갑이 뭐예요? 갑이 다 넘기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전 능계하는 것이고. 그죠? 자, 두 개만 넘기는 건 뭐라고? 용의물권이고. 요 처분만 넘기는 건 뭐라고? 저당권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뭐예요?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지상권, 지역권, 소유권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하고 뭐예요?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 그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의 권리를 갖는 게 그게 뭐예요? 기본 원칙이죠? 기본 제도예요. 한 사람이 꼭 한 사람이 하나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부동산에 한 사람이 하나의 권리를 갖는데 하나의 부동산에 이렇게 뭐예요? 여러 사람, 이 사람 말고 소유권자 말고도 뭐예요? 용의물권자가 뭐예요? 그 물건을 지배할 수도 있겠죠? 그 예외라는 얘기예요. 근데 절대 이 하나의 땅에 한 사람이 두 개의 권리는 가질 수 없어요. 이게 뭐라고? 하나의 물건에 한 일물일권주의인데,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자가 남한테 빌려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하나의 사람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 사람이 하나의 권리를 갖는데, 자, 예외적으로 이 세 가지를 토막을 내서 이렇게 뭐가 있다는 게 이거. 여러 사람이 갈 수는 있다는 게 여러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이 두 개의 권리를 동시에 갈 수는 없다는 게. 그럼 한 사람이 두 개의 권리 갖는 걸 우리가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그냥 웃으세요. 뭐 11월에 배우나 뭘 배우나 다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어차피 결과는 합격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얘기해요. 뭐라 얘기한다고? 혼동이라고 얘기한다니. 혼동이라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혼동이라고 얘기한다니. 그래서 절대 뭐예요? 한 사람은 하나의 땅에 뭐라고? 뭐 일물이 일권이다. 하나의 권리면 갖는다. 이제 그거 보자니. 자, 그러면 자, 일단 소유권의 개념을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몇 월 달에 9월 달에 뭐 갖고 살고 이거 세금 내고 살면서 소유권자예요. 자, 그러니까 등기부가 없는 뭐예요? 등기부가 없이 그냥 미등기 상태로 살아도 우리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 지금. 근데 왜 등기하느냐? 방금 뭐예요? 등기라고 하는 이 등기부를 만든 이 등기자라는 제도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 이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등기부를 만들었으니까. 이 물권의 변동은 자,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 물권 변동은 뭐예요? 말 그대로 득실 변경이니까 갑을 한 사람은 뭐 하려고 이거? 팔으려고 소실하려고. 그죠? 자, 사는 사람은 뭐 이 이전 등기 을이란 사람은 뭘 해야지만이 이렇게 등기를 해야지만이 소유권이란 권리, 등기를 해야지만이 소유권이란 권리를 뭐 하니까 취득하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뭐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등기 권리자다. 그래서 물권의 변동을 하려면 소유권이란 물권을 뭐 하려면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등기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래서 등기부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갑이 땅 팔아먹으려고 등기한다는 거죠. 그 등기하려면 우리는 뭐예요? 항상 자, 국가기관인 개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가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라고 이거 신청서라고 하는 뭘 써야 돼요? 서면 써야 돼요. 그 여러분 뭐 등기소에 안 가봐서 그런 거 모르겠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내가 하다 때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주민센터 가죠? 그 내가 뭘 뛸려도 뭐예요? 일단 인감증 뛸려면 뭘 써야 돼요? 신청서 써야 되지. 물론 이제 주민등록등초본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뭐만 내면 돼요. 신분증 내죠, 신분증. 그래서 오늘 신분증 안 내고 가갖고, 야, 주민등록등본 떼줘, 그러면. 뭐 내라 그래? 신분증 달라 그러죠? 그게 뭘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신청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지. 국민의 편의에서. 그거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봤다고 하지 마시고. 다만, 방법을 달려니까, 이렇게, 자,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뭘 쓰라는 얘기니까. 신청서. 내가 이 등기를 했자, 신청하니까, 이걸 뭐 해달라는 얘기니까. 자, 보존 등기 해달라고. 그런 얘기 지금. 그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자, 만약에 이 갑이란 사람이 하면 괜찮은데, 갑이 사망하시면 뭐예요? 누가? 자식 을이란 사람이 했죠? 그럼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토지의 경우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이 꼭 좀 생각하고, 누구? 최초로 뭐예요? 최초로 대장상 소유권자를 뭐 한 사람? 등록된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망하면 누구? 상속인. 상속인. 그 다음에 뭐라고? 포괄 뭘 받은 사람? 포괄 유증 받은 사람, 유증. 그죠?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뭘 받은 사람? 이전 등록된 자.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사망하시면 을이라는 사람이 보존 등기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신청인 권리자가 누구예요? 을이다. 왜? 이 을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사망하시면
뭘 이뤄주고 상속이 이뤄주고 민법 997조에 의해서 피상속인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아버지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되니까 을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절대 이 등기부는 돌아가신 사람 이름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자 누구 이름으로 살아있는 아들이 뭐예요? 아들이 이렇게 뭐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보존 등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아들이 보존 등기했으면 부동산 하나 있는데 등기부하고 뭐예요? 등기부하고 대장이 뭐가 틀리니까 소유권이 틀리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이 등기소에서는 법에 의해서 이거 소유권 변경 사실을 보내줘서 자 이 소유권 보존사에 의해서 누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존 등기를 했다라는 걸 표시를 해줘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을이 왜 보존 등기했냐면 땅 팔아먹으려고 누구한테? 병한테 팔았죠? 자 이 얘기입니다. 병한테 팔았으면 또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 부동산 사러 왔을 때 뭐하고 등기부하고 뭐예요? 뭐하고 대장하고 소유권이 뭐하면 다르면 국민이 댕들이 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보내줘갖고 여기 이제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 병이라고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데 왜 이거를 배우냐는 거예요. 이 등기법하고 왜 지적법을 배우는데 왜 공시법령이라고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갖고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손님이 찾아와서 뭐예요? 여기 등기사항 증명서 이 등본 떼어갖고 와요. 근데 이 등본에는 소유권자가 병이야. 근데 대장에는 뭐예요? 을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내주는데 자 뭐야 행정절차의 착오로 우편물이 안 갔다는 게 우편물이 소관청으로 그럼 누가 소유권자가 이 땅 소유권자가 누가 맞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손님이 그럼 뭐예요 몰라도 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누구라고 이거 괜히 소금 뿌리지 말고 얘라고 얘기해 주라는 얘기고 예 앉으세요 앞으로 예. 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공시법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왜 법을 배우는지, 등기법을 배우는지, 자,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배우는 거라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자신있게 이 땅의 소유권자는 누구라고 병이 맞다고 알려주려고 그런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국가기관이 안 했으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떼어다가 이거, 이 등기부 등본 떼어다가 어디 가서 구청이나 군청 가서 내가 소유권자가 맞으니까 나를 뭐해 병의로 뭐 해달라고 이거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라 이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왜냐면 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땅 팔라 그러는데 그 매수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등기부하고 대장을 보고 나서 왜 소유권자가 왜 틀리는데 네가 팔라고 얘기하느냐 물어보면 내가 맞다고 뭐예요? 고쳐주겠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럼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이 천년만년 자기 땅에 답으로 농사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예컨대 충청남도 연기군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 갑자기 농사꾼들은 자기 농사 짓는 사람은 자기 그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국가가 거기다 뭐 만들겠다고 세종시 만들겠다고 막 그러죠? 하늘의 알들이 이제 왜 조상님한테 뭐예요? 대대로 뭐예요? 그 농지를 받아갖고 뭐 하고 있었는데 농사 짓고 있었는데 그럼 나는 농사 짓으니까 세종시 필요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국가가 지 마음대로 국가 지 마음대로 하죠? 그래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답이라고 하는 땅이 졸지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대가 될 수 있다 대가. 그래서 본인이 인허가 받아서 집 질 수도 있고 자 국가의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자기 땅이 뭐가 될 수도 있고 대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뭐야 이 충청도가 뭐야 충청도 이 소재가 자 세정시로 되는 건 국가가 알아서 고쳐줘야 돼요. 개인이 할 수는 없고 자 다만 뭐야 다만 자기가 인허가 받아서 뭐예요 집을 짓고 뭐가 됐으면 이 대가 됐으면 본인이 가서 이 등기소 가서 뭐 하라는 게 이거 고쳐라는 게요. 그래서 이 등기법은 몇 개월에 1개월에 뭘 줘줬다는 게 이거 의무가 줘줬다 의무가 이걸 뭐로 고치라고 답을 뭐예요 대로 고쳐라 부동산 표시 변경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법에서 뭐예요 이런 의무가 주어지면 의무를 뭐예요 국가가 정해지는 의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과태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태료. 근데 과태료가 있는데 이 지적에서는 뭐예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자 이런 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 왜? 자 국가가 땅은 하나인데 국가가 뭐예요 자기 편리해서 뭐 했으니까 두 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네가 안 하면 뭐예요? 안 하면 자 소관청에서 이거 대로 고치라고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촉탁을 하겠다는 게 촉탁을.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예요? 보통 자 이 법원이나 등기소 있죠? 우리는 뭐예요? 자 광주 뭐예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이라고 하는 뭐예요? 등기국이라는 등기소가 있어요. 왜 전산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법무사들이 직접 등기소에 안 가고 뭐예요? 인터넷 통해서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등기국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뭐예요? 개인이 사람 개인이 뭐예요? 자 등기소에 등기하는 것을 뭐라고 등기를 뭐 한다고 얘기해요? 이거 신청한다고 얘기한다. 신청한다고. 그죠? 근데 구청이나 시청이나 그죠? 자 그다음에 세무서나 이런 국가관공서 있죠? 이 국가관공서가 어디에 등기소로 뭐 하는 거 이거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일반인들은 신청이라 하겠는데 이것도 신청이라 하면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같은 동급이니까 같은 국가이니까 등기를 부탁한다고 얘기해요. 등기 좀 해달라고. 그런 걸 우리가 부탁이라고 쓰면 일반인들하고 뭐예요? 법률 용어가 말이 뭐예요? 너무 쉬우니까. 하여튼 법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말을 어렵게 하죠? 왜? 누구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일반인들하고 구별해서 말을 어렵게 하잖아. 그래서 말도 희한하게 뭐예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반면 어쩌고 막 얘기하죠? 그럼 하겠다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니까, 이거 빨리 뭐야? 한글로죠? 쉬운 말로 많이 적어야 돼. 쉬운 말로.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부탁을 촉탁이라 한다. 촉탁이라고.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이순재 선생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묻지도 말고 뭐예요? 따지도 말고 그냥 국가기관이 등기소 가서 등기를 부탁하는 걸 뭐라고 외우자고 촉탁한다고 이렇게 외워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촉탁이 뭐냐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뭐라고 촉탁은 뭐라고 개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등기소로 뭐 하는 거 등기를 신청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하자 얘기하자고 촉탁이다 이렇게 하자니. 그래서 이렇게 촉탁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안 하면 국가가 뭐 하겠다는 게 촉탁하니까 뭐가 없다는 게 이거 과태료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셨는데 이게 행정절차의 미스에 의해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그자리는 답으로 있고 여기는 뭐로 되어 있다면 자 대로 고쳐졌다면 어떤 게 맞냐고 물어보게 되면 이제는 뭐가 맞는 거라고 이 대장이 맞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뭐 하면 안 돼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하면 안 된다고 까먹으면 절대 뭐예요? 절대 안 된다 아니죠?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그 이모라고 하는 대통령이 부인이 외국 사람이었죠? 그 외국 사람이어갖고 이 돌아가실 때 뭘 까먹어갖고 영어를 까먹어갖고 자기 누구하고 자기 마누라하고 뭐예요? 그 작별의 저기를 못했다는 얘기도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튼간에 뭘 까먹으면 안 된다고 두 개가 불일치할 때, 불일치할 수 있잖아요. 불일치할 때는 소유권은 뭐가 맞는 거고, 등기부가 맞는 거고, 토지 표시는 뭐가 맞는다? 대장이 맞는다. 그래서 이제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외워야 되겠다. 뭐라고 외우자고. 그래서 이게, 자, 소유권은 뭐예요? 등기부가 뭐하니까? 등기부가 중심이니까. 자, 못 짜서 이제, 앞자 따서 외우자는 게 뭐라고? 소등심이라고 이렇게 자꾸만 외우자는 게 뭐라고 외우자고? 소등심 외우자는 게 소등심. 그죠? 이게 뭐예요? 그 소등심 볼 때마다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A 뿔뿔이 이게 그 등심도 비싸요. 고기도 비싸고. 제 요즘 최근 기억으로는 지금 A 뿔뿔이 뭐예요? 100g당 그 8,600원짜리까지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절대 그 한우데이 아니면 못 사 먹습니다. 한우데이도 비싸다. 사 먹지 말고 보긴 하고 뭐라 외우자고 소등심. 그죠? 그래서 마트 가서 지나가다가 보기나 하시고 볼 때마다 뭘 생각하고 소유권은 뭐예요? 등기부가 중심이다. 그죠? 등기부.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뭐예요? 토지 표시 있죠? 토지 표시. 이게 토지 표시. 이 토지 표시는 이게 지적이라고 하는 게 이 지자가 뭐예요? 지자가 땅지자예요. 땅지자. 쌀적자. 땅지자예요. 그 쌀적자예요. 쌀적자. 그 땅에 대해서 그 대장을 장부를 그 땅 번호마다 장부를 다 싸갖고 뭐예요? 묶어놓고 자, 근데 때 되면 9월 되면 뭐예요? 거기서 장부서 이제 보면서 뭘 거더라고 이거? 세금 거더라고. 세금죠? 세금 거더라고. 세금 거둬서. 그래서 옛날에는 돈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종이가. 그러니까 뭐로 쌀도 걷고 뭐예요? 아니면 그 모시 같은 거 이런 거 포로 걷고 막 그랬죠? 그래서 세금 거둬갖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땅에다 세금 쌓아놓은 거 아니야, 창고에다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적이라고 하는 게 적자가 쌓을 적자예요. 왜 적자라고? 세금 걷어갖고 뭐 세금 갖고 쌓아놓는 거니까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적이라니까. 그런 거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런 거. 그럼 안 나. 왜 지적이냐고 또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 유심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5년짜리고. 하나는 뭐야? 하나는 수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나와요. 자, 하여튼 그래서 자, 이 토지 표시는 뭐가 중심이라고? 대장이 중심이다, 대장이. 자, 그래서 대장이 중심이니까 자, 땅지자니까 저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지금. 땅지니까 뭐예요? 지장 찍으라, 뭘 찍으라고? 지장 찍으라니, 그죠?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소등심에 지장 찍자. 다시 소등심에 지장 찍자. 그래서 이 공시법은 절대 여기 책상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마트 가서도 뭐예요? 고기 사러 가면 거기 그 쇼윈드가 있죠? 쇼윈드 등심 쪽에서만 계속 이렇게 지장만 찍고 다닙니다. 거기다가 지장만 찍고 뭐라 외우자고? 소등심에 지장 찍자. 이렇게 외우지 않죠. 근데 외웠어. 뭘? 소등심에 지장 찍. 근데 뭔지 모르는 거야. 아니, 뭘 외운지 몰라. 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야? 이런 과정을 이제 내가 외우긴 했는데 뭘 외웠는지 모르는 거야. 왜 이게 왜 필요한지.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 자, OX 문제 1번 문제가 그 얘기 1번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그겁니다.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게 뭐하고 등기부와 무엇을 대장에 뭐예요? 무슨 표시가 토지 표시 부동산 표시 있죠? 토지 표시가 부동산 표시가 뭐하다는 게 이거 불일치한 경우다. 불일치한 경우.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와 대장의 이 부동산 표시가 뭐한데 불일치하다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고 여기는 뭐라고 답으로 돼 있고 뭐하다는 게 이거 불일치하다는 게 불일치. 일치하지 않죠? 다음에 그러면 뭐예요? 지장 찍으라 했으니까 이 땅 표시는 뭐가 맞으니까 대장이 맞으니까 이 등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되니까 여기 뭐예요? 여기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 4개 중에 일부인 답만 답만 뭐예요? 후발적으로 직접 갖고 바뀌었으니까 다른 거 갖고 뭐만 답만 뭐로 고치고 이거 대로 고치고 고친 거 지우면 되죠?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뭐 한다는 게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해야 된다는 죠. 근데 뭐라 써놨어요 여기다가. 자, 등기부와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뭐 하는데 불일치한데 그 부동산 표시를 동그라미 치고 부동산 표시. 자, 그 불일치를 줄 쳐보세요. 그럼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다 그러면 자, 그 등기부 기초로 해서 대장상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반대로 뭐 해야 된다는 게 등기부가 기초가 아니라 뭐가 기초예요 이거? 대장을 중심으로 자, 뭐 해야 된다는 게 이거? 등기부 뭐 한다는 게 이거? 등기부 고쳐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니까 틀린 말이다 X다 아니죠? 이해하셨죠? 여기 이제 이게 요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이니까 그 지문을 잘 이해해 주고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뭐예요? 이걸 이 1번을 옳은 문제로 고치려면 이 부동산 표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 소유자 표시가 되겠죠? 소유자 표시.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하면 뭘? 자,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자, 대장을 뭐 한다는 얘기 이거? 대장을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라는 얘기 그렇게. 자, 그래서 1번은 가장 핵심적인 거니까 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두셔야 돼.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뭐예요? 내가 왜 이 공시법을 배우냐면 내가 공인중개사 돼갖고 중개대상 토지나 건물을 뭐 할 때 중개를 할 때는 서로 뭐가 다르다면 소유권이 다르다면 뭐예요? 소유권은 등기부가 맞고 표시가 다르다면 뭐가 맞다고 대장이 맞으니까 자, 그거를 뭐예요? 여러분이 자, 알기 위해서 자, 이 책 공시법령이라 해서 자, 공부한다라고 이제 자, 이해가 됐습니다. 자, 이해가 됐으면 앞에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자, 책을 보시면 자, 몇 페이지에 여러분 자, 이 공간정보 파트 1이 뭐라 했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돼 있죠? 법률서. 엊그저께 자, 법이 이제 올해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 하반기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지적 전산 처리에 대해서 지적 전산 자료 이용에 대해서 승인 받는 게 신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시행령이 안 나왔고 지금 계속 저기하고 있다가 자, 하여튼 전화가 하도 안 나와서 전화를 국토교통부 한번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해 보니까 그 6월인가 7월에 나온다 그래갖고 그 6월 7일에 나오니까 뭐예요? 그냥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하여튼 그 내용을 비슷하게 하여튼 저기 했으니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거 그러면 올해 개정된 거니까 올해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시험에 나와요 그거. 나오니까 더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서는 파트 D에서는 공부 등록상 하나 하고 전산재료 이용에 대한 것만 그것만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2문제 정도. 많게는 3문제 정도 나오니까 등록상 2문제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 목차를 보면 일단 이 목차를 보게 되면 이 지적에 관한 법 있죠? 지적 법령에 대해서 우리가 목차가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6개 정도로 구분을 해요. 6개. 그럼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등록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의 이동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동이 생기면 지적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지적 측량을 해요. 자 파트별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게 토지 이동인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지적이 뭐냐 하게 되면 지적은 땅이 있으면 국가가 뭘 정해서 국가가 이 땅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려면 자 이 공부라고 하는 대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대장에는 대장에는 소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소재 땅 번호 지번 있죠. 자 지번이 땅 번호예요. 땅지자 번호 땅 번호예요. 거꾸로 읽으면 이게 번지수예요. 그래서 옛날에 모든 행정구역 그 번지수 있죠. 번지수는 다 그 땅 번호가 번지수가 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도로명 주소가 나오니까 이게 이게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토지는 토지는 뭐가 중요해 이거. 항상 지번이 중요합니다. 모든 토지는 다 아직도. 자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러분 같은 이제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은 뭘 알아야 돼? 뭐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 대한 지번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자 이 지번이라든가 지목이라든가 무엇을 면적이라든가 이것을 등록해서 자 국가가 9월달에 세금 받아야 되니까 이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도면에 도면에 뭐가 있고 경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자 경계점을 땅값이 비슷한 토지는 이 경계점을 무엇으로 어떤 하나의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에 대해서 뭘 많이 거두려면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뭐가 요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이 38도선과 이 위성과 위성과 뭐가 지나가 이거 경선이 지나가니까 자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라고 하는 좌표가 형성돼 좌표가. 그래서 이렇게 땅이 있으면 어떤 땅이 있으면 비싼 땅들은 항상 뭐가 이렇게 위성과 경선에 의해서 이거 좌표를 만든다. 좌표.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더 얘기를 더 자세히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 이렇게 Y하고 X축이라고 하는 함수 개념이 있고 자 모는 중이를 한번 그려보면 이거 수학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또 갑자기 몸소리 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만약 이런 땅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땅이 요 원점에서 이 땅은 X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요 점은 X방향으로 5칸 같죠. 그럼 Y방향으로 몇 칸이야? 이거 2칸이죠. 그럼 여기는 자 5하고 3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 대한민국도 이 지금 자 38도선하고 이 중부원점이죠. 중부원점 120 120 자 7도라는 이 중부원점에 자 요걸 원점으로 해갖고 여기를 X방향이 20만 Y방향이 50만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남해안까지가 50만 미터고 자 어디까지 제주도 마라도까지가 이게 자 이 38도선 요 원점에서 여기까지가 55만 미터입니다. 자 원점을 정해서 국가가 제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정했어요. 법으로 정해놨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점이 0과 0이니까 요 경계점 여기는 요 점은 이렇게 좌표가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은 땅값이 비싸서 세금 많이 걷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가 명동 땅이 8천만 원이라 했어. 그 다음에 자 진도 땅이라든가 경상남도 거제라든가 경북 봉화 땅은 80원이에요. 80원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엄청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땅들은 어디까지 0.1제곱미터 하더라도 800이니까 같은 시골에 있는 같은 땅, 이 똑같은 크기의 땅이라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칙판 측량 평판 깔아놓고 이 산발이 세우고 그다음에 격자 모양으로 된 거 디오데이드 이런 옛날 이런 식으로 자 옛날 누가 어떤 일본 놈들이 다 이렇게 측량을 해갖고 옛날도 그죠? 꼭 김치 아저씨가 자 뭐 들고 이 볼대 들고 서갖고 이분 기가 얻어갖고 이 기사가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이리 가고 그래갖고 이 엉터리를 해갖고 자 오차가 심하니까 이거는 이 거리를 그냥 1m 단위까지 어디까지
1m 단위까지만 거리 계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11 곱하기 11 하면 120일입니다. 근데 이런 비싼 땅들은 8천만 원 하는 이런 땅들은 당연히 뭐예요? 자, 뭐가 지나가는 거 있고 위성과 경선이 지나가죠, 이거. 위성과 경선이 지나가는 대로 이렇게 자, 모든 경계점 하나마다 Y축하고 뭐가 있다는 게 이거. X축. 이런 식으로 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니까. 좌표가 형성되죠, 좌표가. 그 좌표가 형성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거리 계산을 좌표에서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지금 무슨 개미 하나 지나가는 것까지 막 그런 얘기 하죠? 정밀하게 산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거리를 뭐예요? 11.11cm, 1cm까지 거리가 산출한다. 1cm까지. 그러면 11.11까지 1cm까지 거리가 산출되면 곱해버리면 면적이 얼마? 123.431이에요. 그래서 좀 아래까지만 자, 등록하면 여기는 120인데 여기는 뭐예요? 같은 크기 땅이라도 얼마? 2.4 있죠? 이게 더 나와. 0.1만 해도 800만 원이니까 국가가 세금 많이 걷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자, 어디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그 서울특별시 자, 강남구청을 가게 되면 거기에는 토지대장도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지적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예요? 경계점을 무엇으로 좌표로 등록해 놓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어디에는 강남구청이라든가 서울에 가면 근데 충청남도 서천군청에 가면 군청 가서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본 떼달라고 등본 떼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그 담당 공무원이 네 그런다는 얘기. 뭐하러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골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거는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만 있다고 도시 지역에만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 지역에만.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무엇을 이런 등록사항을 정하는데 자 이렇게 뭐예요?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 면적 경계 뭐예요? 좌표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국가가 뭐해서 정해서 방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대장이나 도면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뭐 한다는 게 이거 등록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토지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만약에 대장이 뭐예요? 대장이 아까 행정구역 명칭이 자 세종시가 되면서 소재가 바뀔 수도 있고 그죠? 소재가 바뀔 수도 있고 제가 약간 그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자꾸만 이렇게 손 긁고 막 만지고 그러면 저 사람 뭐 하나 그 고민할 거 없어요. 유심히 쳐다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 딸이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알러지가 있었고 가끔가다 이게 긁으니까 저 이상한 버릇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가려서 긁으니까 국 쳐다보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세요. 왜 저러나 그걸 고민할 거 없어요. 그 시간에 이거나 자세히 보자는 얘기예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이게 자, 이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행정구역 바뀔 수 있고 답에다가 집주민에게 대로 바뀌죠? 그게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다는 게. 달라졌잖아요. 이게 저희가. 만약에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면적이 달라지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시험 문제에 자, 토지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나온다고? 토지에 뭐가 생겼다고? 이동이 생겼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뭐예요? 이자가 한문으로 뭐예요? 이게 달라질 이자예요. 움직일 동자. 이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동이 생겼으면 자 어디에다가 답에다가 집을 줘갖고 뭐예요? 이동이 생겼으면 내 눈으로 보는 뭐예요? 이 땅은 뭔데? 대인데 공부는 뭐로 됐으니까 답으로 했으니까 고쳐야 되겠죠? 그래요. 그 고치는 걸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지적을 정리한다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런 공부에다가 등록하려면 면적은 뭐예요? 당연히 측량해야겠죠. 거리를 측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리를 측량해서 이 곱해야지만 이 면적이 산출되니까 측량을 한다는 것은 공부에 뭐 하려고 등록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예요? 공부할 때는 항상 학창시절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진 않았어요. 그냥 뭐예요? 자, 시험 범위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냐면 그 지역적인 것만 외우지 이 전체적인 그림을 안 그려봤는데 우리가 이 자격시험을 보려면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게 그게 더 필수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총칙이 있고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듯이 이 똑같은 얘기예요. 지적이 뭐냐 물어보게 되면 땅이 있으면 땅은 뭐예요? 땅이 있으면 국가가 세금 걷으려고 뭐 한다는 게 등록시킨다는 게 등록 이런 걸 정해갖고 어디에다가 공부에 등록하고 공부에 등록해놨는데 뭐예요? 달라지면 뭐가 생기면 이동이 생기면 정리하고 자 등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측량이 필요하다. 이제 그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 지적이 뭐냐 물었는데 눈동자가 이마로 올라가. 생각만 너무 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 이제.
이제 생각만 하지 말고 뭐 하자는 얘기니까. 외우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지적이 뭐냐 그러면 땅 있으면 뭐 한다고? 등록한다. 어디에다 공부해. 달라지면 이동 생기면 정리하고 뭐예요. 등록하려면 측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재작년에는 뭐예요. 지번에서 한 문제, 지목에서 한 문제, 면적도 한 문제, 경계도 한 문제. 재작년에 여기서 4문제 나왔어요. 그 시험 문제가 12문제 나오는데 이 12문제 중에서 자 4문제씩 나왔다니까요.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럼 작년에는 뭐예요? 작년에는 지목에서 2문제 나오고 자 지번에서 한 문제 나오고 이렇게 3문제 나왔어요. 그 올해도 뭐예요? 올해도 이 4개 중에 항상 뭐라고 적어도 2문제에서 3문제는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예요? 뭐는 해야 되니까 지번하고 지목하고 뭐예요? 경계 면적은 무조건 필요해야 된다는 거죠. 왜? 2-3문제는 꼭 나오니까. 이해하셨죠? 죽으나 사나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에서 열심히 해서 점수가 만약에 점수를 못 따면 등기법에서는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어디서 승부를 걸자는 얘기예요. 지적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지적에서 얘기입니다. 자, 이제 드시고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훌륭한 이 공법 선생님께서 자기 과목을 55점 맞고 공세법을 50점 맞으라고 이렇게 훌륭한 말씀하시는데 그 여자분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여자분들 되게 쉽지 않아요. 여자분은 공부해보지만 거기에 어디 인간이 배워야 될 값입니까? 이게 인간이 할 게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여자분들은 이 지금 지적에서 좀 열심히 해갖고 여기서 여기서 10문제 맞을 수 있도록 다 못 맞아요. 다 못 맞고 왜냐면 또 그 교과서 외쪽 문제도 막 나와갖고 한 2문제는 어려우니까 10문제를 꼭 맞자. 10문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꼭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적 공부 아까 얘기했죠. 공부의 등록사항 중에서 이 대장에는 뭐가 써 있냐? 뭐가 등록돼 있냐? 도면에는 뭐가 등록돼 있냐? 자, 그러면 우리 작년에 이제 경계점 좌표노트가 나왔는데 여튼 이 지적 공부 얘기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동부의 등록사항에서 한 문제 나오면 아까 지적 전산자료 이용이 이제 올해 법이 개정되니까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 공부의 보존관리 쪽에서 한 문제 나왔고 몇 문제예요? 이 2문제로 가자니 2문제. 여기서 2문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동은 뭐예요? 토지동은 토지동하고 특례하고 자 특례하고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특례하고 그 다음에 자 축적변경이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축적변경이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종전에는 한 2년에 한 번씩 나오다가 요즘 최근 들어서 3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3년 나왔으니까 피로감이 있으니까 올해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 나오면 이 토지동에서 등록 전환하고 그 다음에 분할 합병 있죠? 그쪽에서 한 문제 나오고 요 특례가 한 문제 나와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제 날짜만 외우면 되니까 비중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날짜만 외우면 돼요. 날짜만 외우면 되니까 그거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 정리는 소유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해서 잘못 등록된 걸 정정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소관청이 직권한 다음에 그 지적 정리 후에 통지하는 게 있어요. 통지. 올해 이거 나올 차례네요. 통지하고. 촉탁은 작년에 나왔으니까 작년에 나왔는데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답 하나만 외웁니다. 답 하나만 외우고 답 3개 정도만 외우면 문제 없으니까 이거 신경 쓰고 없고 여기서 보통 많게는 3문제까지 나오니까 2-3문제 정도 보자. 2-3문제. 요 내용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측량에서 측량에 대한 절차 나오니까 적부심사까지 올해 적부심사까지 이 3문제까지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이게 골고루 나오고 이게 총설은 잘 안 나와요. 나오면 용어에서 하나 나올까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사항들이 꼭 매년 그렇게 나오니까 거기만 이렇게 파자니까 거기만 집중해서 적어도 이렇게 나오는 걸 파갖고 확실하게 맞아야지. 확실하게 맞고 안 되는 거 다 뭐 하자니까 이거 내리 그치하니까 내리 그쳐. 그래서 여러분 3월 올해 요번 달에 모의고사 하반기 보나? 보죠. 그래 모의고사 보면 하여튼 우리 원장님이 아마 굉장히 착하신 분이라 아마 딴하고는 아주 벽에다 아주 쫙 붙여놔요. 점수를 쫙 붙여놔요. 붙여나온 거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점수가 아주 아름다운 점수도 많습니다. 특히 공법은 7.5 나오고 그래. 7.5. 그거 7.5 나오고 그래서 7.5가 몇 개 맞냐면 3개 맞은 거예요. 3개. 그 문제가 40문제인데 본인은 나름대로 막 찍은 거야. 이렇게. 찍었는데 답이 3개야. 3개. 그럼 이렇게 맞는 게 나아요? 아예 그러면 아예 긋는 게 나아요? 긋는 게 낫지. 긋으면 한 5개는 맞겠다. 5개는. 5개니까 5개면 안 돼. 이게 7.5입니다. 7.5. 정말 이거는 무슨 훌륭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맑은 날에 뭐예요? 햇빛을 보게 되면 눈가에 이렇게 이슬이 졌죠? 그런 식으로 뭐예요? 아주 아름다운 전수입니다. 아름다운 전수. 애기에 그럴 거 없어요. 하여튼 30점 정도 나올 거예요. 30점 정도. 30점 나올 것 같다. 민법 공부해갖고 30점 나오는데. 하여튼 4월에, 하여튼 5월 달에 민법 점수가, 다른 건 점수 신경 쓸 거 없어요. 민법 점수가 5월 달에 몇 점 나와야 돼요? 40점 후반대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5월 달에 시험 봐서 40점 후반대가 나와야지만이 이 가슴이 포근해지면서 내가 이제 시험 공부해도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5월 모의고사 봤는데 40점 후반대가 안 나오면 이제 머릿속에 이 고민이 싹 틉니다. 뭐라고? 이거 2차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하다가 한 달 지나가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셔야 돼. 이거 시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꼭 공부 못하는 사람이 행동을 그대로 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냐면 혼자 공부하러 가면 앉아갖고 이쪽에는 민법책, 이쪽에는 학계론 책 펴놓고 나서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눈을 2개 주셨지. 하나는 민법 보고 하나는 학계론 보고. 근데 그것도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 무릎에다가 공법책 펴놓고 나서 하여튼 공시법을 안 보니까 하여튼 시간 없어요.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시간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어디서 시험 문제 나오는지 이제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